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궁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궁합이란 누군가를, 특히 연인을 만날 때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를 보는 거죠. 궁이라는 한자는 지붕 아래에서 입으로 상징되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며 함께 지내는 모양을 형상화한 거예요. 가전제품 하나도 신중히 고르게 되는데 하물며 한 지붕 아래에서 오랫동안 함께 지낼 사람 만나는 일이야 더욱 그렇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궁합을 보러 갈 때 알고 가면 좋은 것, 조심해야 할 것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첫째, 연인과 함께 가지 마세요. 이건 무슨 자다 봉창이냐고 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상대방의 장단점을 가급적 가감 없이 제대로 들으려면 혼자 가는 게 좋아요. 물론 같이 가서 두 사람 궁합의 문제와 그에 대한 대책을 들어볼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상담자 입장에서는 내담자를 바로 눈앞에 두고 상대방의 단점이나 궁합의 문제점을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좀 더 심하게 말하자면 저 스키는 그저 막연하게 멍스키 같지만 구체적인 열스키다. 이런 대사를 필터링 없이 무작정 발사할 수는 없단 말이죠. 언니 같은 상담가의 사정도 좀 헤아려 주시면 그게 다 알게 모르게 복이 되는 거랍니다. 두 번째, 다른 건 몰라도 궁합은 어지간하면 재미로 보는 게 아니에요. 궁합은 타로나 개인 사주에 비해 복채가 비싼 편이거든요. 내 피 같은 돈의 가치를 확실히 느낄 수 있도록 알찬 이야기를 듣겠다 작심하고 올바른 상담가 만나기를 기원하며 보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금전적인 손익 계산을 떠나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만큼 중요한 문제는 달리 없거든요. 물론 연인이든 상담가든 그 어떤 것이든 자기 인연대로 만나는 것이긴 하지만요. 세 번째, 타로와 사주의 차이를 확실히 알고 보세요. 사주는 큰 그림, 숲에 해당한다면 타로는 나무, 풀, 새, 시냇물 등 그 숲을 구성하는 요소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올해는 이 지군이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기간이 길고 범위가 넓은 질문은 사주로 보는 것이 좋고 세 군데의 회사에 원서를 넣었습니다. 합격 가능성이 높거나 저와 잘 맞는 곳은 어딜까요?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은 타로로 보는 것이 좋아요. 궁합에서도 마찬가지로 사귄 지 얼마 안 돼요. 상대방의 성격을 파악하고 싶다면 타로가 좋고 결혼까지 가도 좋을지는 사주로 보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타로가 사주보다 좀 더 저렴하기도 해요. 신빙성이 떨어지거나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사주는 신년 운세를 제외하고 매번 볼 정도는 아니지만 타로는 가변성이 아주 커서 달라져가는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볼만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다만 어제 타로를 봤는데 오늘도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 간격을 두는 것이 좋아요. 네 번째, 띠별 궁합만 봐주는 곳은 민정 언니를 믿고 걸러내세요. 이것은 무척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개거품 불기 시작하면 날 새고도 모자랍니다. 합이라는 역학의 공식만으로 궁합을 논하는 상담가들이 있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도표는 삼합이라는 것으로 범띠는 말, 개, 뱀띠는 닭, 소, 원숭이띠는 쥐, 용, 돼지띠는 토끼나 양띠를 만나면 삼합이라는 무리를 짓게 되는 것을 그림으로 정리한 겁니다. 단언하는데 이 원칙에만 맞추어 인연을 만나라고 하는 상담가들은 사주 타로를 그저 돈벌이로만 생각하고 공부를 게을리했거나 사주 공부 초보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주가 무슨 혈액형 이야기처럼 전락한 원인 중에 하나예요. 인연법이 그렇게 간단하다면
천방외회 소이불실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저도 100% 적중률을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상도이와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 하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잠깐 천방외회 소이불실, 이 구절이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봅시다. 이것은 노자의 도덕경에서 인용된 구절로 하늘의 그물은 허술해 보여도 까트리거나 놓치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평생같이 살 사람을 찾는 경우의 수가 12개도 아니고 겨우 12개 중에 3개라는 건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연이든 필연이든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확한 병명을 모르고 무작정 배를 째는 의사가 암이나 악성 종양을 발견하고 그것을 제대로 제거해줄 확률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겁니다. 현업에 종사하시면서 끼만 가지고 궁합 보시는 분들은 무척 많이 반성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인연은 모두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서 만나는 것이고 어떤 일이든 일어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일어나는 것이니 상가에 내려앉은 먼지 한 톨마저도 인연 아닌 것은 만나지 못합니다. 저 역시 보던 당시에는 좋다고 생각했는데 돌아서서 다시 보니 최악의 궁합인 경우 도대체 이런 인연이 왜 만났고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되는 궁합이었는데 나중에 보니 그럭저럭 오순도순 잘 사는 경우도 심심찮게 보았답니다. 결국 궁합과 인연을 비롯한 사바세계의 모든 것은 지금 좋다고 끝까지 좋을 수 있는 것도 지금 나쁘다고 끝까지 나쁠 것도 없는 것이며 그 외에도 정말 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것이니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좋은 일, 좋은 생각, 좋은 말 많이 하며 살아간다면 좋은 사람들과 좋은 인연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모든 것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인연을 만나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연이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커피가 식초를 만나면 그들 모두 아무 죄가 없지만 둘 다 순식간에 쓰레기가 되어버리겠죠. 커피는 물을, 식초는 냉면을 만나야 맛있는 음식으로 재탄생하겠죠. 이처럼 서로의 본질과 품격을 하늘과 땅 차이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연이에요. 그 귀한 인연을 만나 사랑하고 알아가는 것에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